여야 27명. 저 뒤에 사진 보시죠. 어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 씨인데 여야 의원.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안 하고 조금 이따 주겠습니다 하고 뒤늦게 명단이 공개가 됐죠. 27명이 나왔는데 이른바 명태균 씨와 뭐 이런저런 아무튼 좀 관련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27명 명단을 공개했거든요. 일단 그와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25분이 맞습니까? 저는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아까 오늘 중으로 이제 이름을 적어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솔직히 예. 여기서 지금 실명을 거론하기는 예. 그러면은 파장이- 적어서 제출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네네네. 예. 그 명단들이 전부 다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그 예. 명단들 중에는 예. 그냥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정상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준 데도 있어요. 명태균 씨는 한 10명 정도의 명단을 소리내서 얘네들 다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해 약간 간 보는 식으로 이름을 꺼내놓은 것이고요. 자, 그래서 어제 27명 이름이 공개가 됐어요. 보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있는데 또 27명이 공개가 되자 또 거기에 명단에 오르신 분이 다 해명을 내놔요. 여기 뭐 27명 명태균 리스트, 이른바 이제 명태균 리스트라고 또 붙여졌는데 27명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뭐 민주당 의원도 있어요. 여기 뭐 허위 사실이다, 도움받은 사실 없다 이렇게 좀 선을 긋거나 좀 반박 부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니 이거 본질 흐리고 있다. 이거 왜 이름이 나옵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더 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얘기네요. 뭐 저는 기억이 없다. 조사 의뢰 이런 거. 그리고 뭐 한 차례 했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이 전원일 뿐이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성지훈 부의장, 야당 인사도 좀 포함이 됐는데요. 일단 이현주 의원은 그 관련이 있을 때 시기는 저희 당이 있을 때가 아니고요. 아, 예, 국민의힘에 있을 때 예, 예. 시기의 알겠습니다. 이야기라는 점을 알겠습니다. 좀 지적하고 싶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주 의원의 해명이 가장 명확하죠. 지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본질인데 지금 뭐 27명의 명단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27명의 명단은 그 강혜경 정 보좌관이 밝히면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 뭔가 개입돼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과 관련 일을 했다. 이 사람들이 뭐 의뢰를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랄까요? 표현을 뭐 접촉이 좀 있었다. 예, 그러니까 또는 뭐 의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아까 여영국 의원은 한 차례 의뢰해서 조사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명태균 씨가 조사를 한 다음에 가져가서 한번 타진을 해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좀 기억이 안 난다는 반응도 있는데. 예, 다양하게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명단만으로 뭐 누가 명태균 씨와 연관돼 있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국정감사에서의 핵심은 그 강혜경 그 전 보좌관이 명태균 씨와 나온 녹취록을 공개한 것, 거기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의원 만들어준 건 사실상 자기고 김건희 여사가 뭐 해줬다 이런 김건희 여사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그 녹취를 튼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더 핵심은 뭐였냐면 또 명태균 씨가 그 단순히 그런 공천뿐만 아니라 인사 뭐 외교 일정 이런 거에도 개입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한 것. 그런 것 역시 과거에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대화를 한 거에 대해서 그 카카오톡 하나만 지금까지 공개했잖아요,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이건 사적 대화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하자. 그래서 사적 대화? 그럼 공적 대화 깔까? 이렇게 한번 협박성으로 발언한 적 있죠. 그런 것과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혜경 정 보좌관의 그 27명 리스트보다는 사건의 본질 쪽으로 좀 더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동안도 참 명태균 씨 스스로가 언급한 인물이 많았었는데 이제 강혜경 씨는 더 많은 숫자를 얘기를 한 거예요. 27명이나 나왔으니까. 근데 저 당사자들은 뭐 그거 아니다, 기억이 없다는 분도 있고 어떤 반응은 아니 갑자기 왜 내 이름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 27명의 거론된 분들 이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돼 보니까 여론 재판 받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일부에서 굉장히 서둘러서 또 해명들을 내놨어요. 오늘요. 리스트라고 우리가 명명되는 순간 라벨링이 되거든요. 낙인 찍기가 돼버리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이 TV를 만일 KTV를 통해 보신 분들은 느꼈을 거면 저도 느꼈는데 강혜경 씨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아주 그냥 짜맞춘 듯이 대답이 착착착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이제 뭐 사전에 질의가 이제 뭐 조율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대략 그 말하자면 강혜경 씨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위증에 대한 선서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말하자면 강혜경 씨가 좀 야당들의 그 취지에 맞는 그런 그 의도에 맞는 얘기들을 좀 답변들을 한 것 같아서, 그리고 무조건 보면은 들은 얘기 녹취록 이제 이른바 공개한 거는 김영선 의원밖에 없고
전부 전원이라서 과연 이걸 또 얼마큼 신뢰해야 될지 27명의 이름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 어제 국정감사장이 증인으로 나온 거잖아요. 국정감사장은 굉장히 엄중한 자리거든요. 거기서 잘못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리인데 명태균 씨가 앞서서 이제 강혜경 씨가 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좀 그렇게 알려질 당시에 위증 얘기를 꺼낸 게 있고 어제 국감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오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강혜경 씨는 어차피 나가게 되면 그 발언하는 것이 위증할 수밖에 없어요. 걔가 지금처럼 하는 걸 주장하면 걔는 무조건 위증죄예요. 법사위에 나가면 나가는 거 그대로 해갖고 우리가 그냥 위증죄를 고발하면 돼요.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 위증죄로 고발을 하시면 저는 위증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맞고발할 겁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가 오늘 또 뭔가를 공개해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과거에 어떤 대화했던 내용을 뭐 공개하는데 뭐가 와요? 무슨 뭐 이런 얘기가 막 돌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막 소문이 있는데 그러자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해줘. 여사님 그냥 여러 가지 얘기 끝에 소문 있었으면 끝나네요. 책임 소지 불명하게. 그러면서 뭐 말도 안 된다. 약간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이런 이 텔레그램 대화잖아. 이걸 캡처한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써요.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이렇게 딱 올립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또 반박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과거에도 저런 거 막 얘기 돌 때 내가 이미 얘기했다. 저런 거. 뭐 말도 안 된다. 약간 이런 취지로. 그러면서 뭐 위증 이런 또 관련된 걸 또 강조합니다. 이준우 의원. 어제 강혜경 씨 국감장에서 하는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네네. 근데 보니까 약간 전원이 많긴 좀 합니다. 이렇게 들었다 이런 얘기가 좀 설명이 좀 많았어요. 네. 강혜경 씨가 좀 특이하게요. 이번 국정감사의 상임위를 바꿉니다. 원래 강혜경 씨를 부르는 상임위가 행안위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나는 법사위로 가겠다라고 해서 법사위 왔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우리 시사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혹시나 민주당에서 행안위보다 법사위로 오면은 좀 더 이거를 키워서 우리가 잘 다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가 오간 게 아닌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사위에 가서 이제 민주당 이제 의원들의 질의에 친절하게 잘 답변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강혜경 씨가 지금 하는 이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명태균 씨에 관련돼 가지고 하는 얘기 대부분 들어보면요. 첫 번째 명태균 씨랑 강혜경 씨가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불리한 건 곧 강혜경 씨한테 이익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로 강혜경 씨가 지금 경남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에 대한 영수증, 증빙 서류 약 300건인데요. 그걸 제출하지 못해서 정작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도 지금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 뭐냐면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보거나 들은 게 아닙니다. 명태균 씨한테 다 전해 들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명태균 씨가 진실한 사람이라 그러면 전해 들은 것도 다 믿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명태균 씨는 이미 알려진 대로 사기를 포함한 전과가 3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세훈도 서울시장 내가 만들었다. 이준석 대표도 내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믿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혜경 씨가 국감에서 하는 말이 명태균 씨의 전원이고 또 명태균 씨는 사기 전과가 있고 허풍이 좀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는 매우 위험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환 교수님은 어떻게 어제 강혜경 씨의 국감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혹시나 직접적이고 또는 이제 직관적인 어떤 증거, 뭐 캡처본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녹음본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는 뭐 그 한계라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김 여사나 뭐 윤 대통령하고 직접 거래한 사람은 명 씨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걸 옆에서 거래한 뒤의 이야기, 통화한 얘기, 만난 얘기를 보고 듣고 느낀 것, 그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걸 근거로 해서 공익 제보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익 제보자로서의 어떤 그 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의 증거 이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또는 기대했던 직관적인 증거는 안 나오지만 앞뒤 정황을 비춰봤을 때 사실로 추정될 만한 의혹은 충분히 저는 정원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봐요. 이걸 근거로 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시의 여론조사 의혹 또는 뭐 인사 개입 관련 의혹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 돈 받은 거 요것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공익 제보자로서의 한계는 있지만 예. 충분히 검찰이 또는 특검이 조사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은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얘기 어제도 국감장에서 참 이름 많이 거론됩니다.